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 기자는 되게 오랜만에 뵙는 듯한. 네,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었죠. 몸 네. 괜찮으세요? 저 네네, 코로나. 괜찮습니다. 네. 뭐 코로나 아니었고 인천에 확진자가 나온 날 인천을 갔다 와갖고. 네. 그래서 잠시 자가격리를 네네. 하셨군요. 네. 다행이고요. 오늘 정의연 얘기 어제 이용수 네. 할머니라고 하지 말고 운동가라고 활동가라고 하자고 방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는데 또 할머니라고. 뭐 할머니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래요. 그래서 네. 자유롭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92살이니까요. 예. 네.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서. 그렇죠. 예. 자, 우리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오늘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좀 서로 간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뭐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김한 네, 기자는? 맞습니다. 네, 저도요. 보셨어요? 네. 전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어떤 느낌부터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실 좀 듣고 싶은 내용들도 있었지만 네. 그런 내용들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한테는. 예컨대 저는 범죄 같은 게 관련 그런 얘기가 나올까. 팩트나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걸 지금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살짝 구구절절 이용수 할머니가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좀 많이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아팠다. 김한 기자는 어땠어요? 저도 그 할머니들 취재도 해보고 보기사도 써보고 그렇죠. 추모 기사도 써봤었는데 굉장히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하시는 말씀과 그 풍경 자체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어쩌다 왜 이렇게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비난한 마음보다는 와 진짜 여기까지 어떠다 오게 됐는가, 그동안 왜 아무도 몰랐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가슴을 무겁게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한 부분들을 그래도 정리는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30년 동안 이용을 했다. 네. 이용만 당했다.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왜냐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기자회견이 아니었잖아요. 네. 감정을 얘기하고 지금 할머니의 생각을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어떤 정리된 팩트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서 이게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루어 짐작하고 지금 상황에 빗대어서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한 기자는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십니까? 어제 이제 할머니가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랑 네. 그 전문으로 이제 나왔던 그 내용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로 이제 제공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앞으로 이 위안부운동의 전망이라든지 현재까지 활동 상황이라든지 읽지 않은 기자회견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는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자회견 현장 라이브를 지배했던 건 이제 어떤 할머니의 감정이었고 그거 핵심이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거였는데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정신대 문제와 그 성노예에 대한 표현에 대한 불쾌함.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신대는 공장 할머니들인데 그동안 이제 위안부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걸 왜 계속 정신대라고 얘기해 왔냐. 사실 근데 이거가 어제 초반에 굉장히 이 얘기를 오래 하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예전에는 정신대, 정신근로대,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학적 논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 이미 정의기억연대도 그런 운동들의 성과를 모두 포함해서 정의기억연대로 이름을 바꾼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모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서 모금을 했다. 자기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고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할머니를 도구화했다 이런 거죠. 그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윤미향 대표가 상의도 없이 하루 아침에 국회의원 됐는데 이게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국회로 이제 진출한 거에 대한 강한 불쾌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할머니가 이제 하셨던 얘기는 뭔가에 내가 속았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 얘기 사람들이 의아했던 왜 정신대랑 위안부를 섞어서
표현을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어제 기자회견 현수막 보시면 위안부에 따옴표 놓쳤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일 관계의 쟁점이 사실 위안부가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잖아요. 네, 정신대는 강제징용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문제로 그러니까 한일 문제에 첫 번째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위안부 문제는 잊혀지는 게 아니냐. 근데 윤미향 대표가 그런 정부에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그런 정부에 합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동안 위안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해왔는데 윤미향 대표가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 한일 문제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 그게 내가 속았다. 이런 정서로 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약간 이제 김한 기자의 해석이 좀 들어간 해석, 부분인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박지훈 변호사께서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뭐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기대했던 부분은 윤미향 당선자 부분이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특히 횡령, 뭐 단도직접 말하면 범죄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게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후에 1차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도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뭐 새롭게 그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지금 김한 기자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소외 같은 게 많이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정신대라든지 위안부라든지 그 관련된 얘기가 계속 주로 이루어졌고 또 모금하면서 본인 뭐 그 얘기가 좀 귀에 와닿긴 해요. 나 배고프다는데 뭐 안 줬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건 사실은 예. 본인의 개인적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되는 부분하고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생각하고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모금은 근데 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충분히 모금을 할 수 있고요. 그 모금을 한 거를 바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는 회계 처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모습은 통상 바로 주지 않죠. 왜냐하면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네. 기부금 모집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등록을 해놓고 모금을 하고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도 있고 있는데 혹시나 그 모금됐던 게 계좌로 뭐 딴 데로 가고 뭐 이런 게 있다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는 이 모금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그 할머니들이 그 위안부 활동가들이 도구화되고 네. 그죠? 뭐 이게 뭐 모금하는데 이제 앞세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어제 할머니가 긴 시간 할애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피해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이 단체가 존재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피해자를 앞세워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 모금액이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아까 그 용어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위안부를 거쳐서 성노예로 오고 국제적인 무대에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공론화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이 모금액들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보기에 그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모금을 할 때는 정서적인 부분 앞서서 할머니들이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결국엔 이 모금액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활동은 단체 활동가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인권운동이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판단들에 의해서 사용된 거 이 차이를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금할 때는 앞세워 놓고 실제로 활동은 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렇죠. 활동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황. 밖에서 보기에는 그 전체가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국제사회 어떤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운동이었는데 당사자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 윤미향 당선인은 뭐 원이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결국은 당연 안 왔죠. 뭐 네. 본인이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고. 와서 뭐 해결될 부분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면 뭐 더 다른 얘기를 뭐 할 수 있다면 뭐 달라질 수 있지만 뭐 그런 네. 상황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거 약간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이게 가장 시끄러운 소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 보조금 얘기예요. 네. 그죠?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게 제대로 쓴 거 맞냐라고 했는데 아니 검찰에서 다 가져가고 지금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하고 예. 좀 난감한 상황 같아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지금 있습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려면 행자부죠. 예.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뭐 필요하다면 검찰로 넘겼으면 네.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도 좀 확인이 가능한데 예. 모든 게 지금 검찰로 지금 가버렸어요. 빨리 압수수색이 되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거 검증하는 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그 부분을 뛰어넘고 바로 예컨대 횡령이나 배임이나 사기 이쪽으로 바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은 있다면 포커스는 횡령, 배임, 사기 그쪽으로 뭐 봅니다. 이런 쪽으로 갈 텐데 네. 그러면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뭐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떻게 뭐 서로 간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없으니까요. 의혹 제기만 검찰이 있고. 이걸 갖고 와가지고 국고보조금 잘 됐더라 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 검찰이 이거 좀 며칠 된 얘기지만은 검찰이 이렇게 너무 성급한 게 들어간 거 아니냐 수사에 압수수색을 네. 그런 비판도 일부는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 압수수색하는 방식도 어쨌든 뭐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협의를 서로 해놓고 또 2차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강제수사 방식을 굉장히 빨리 동원을 했고 그렇죠.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외부에도 강하게 이제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 수사를 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럴 정도의 건인가라는 생각은 들고 언젠가부터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돼버리면 바로 고소고발을 누군가들이 당연히 하면 그 고소고발을 빌미로 검찰이 바로 들어오는 이게 공식이 예. 돼버렸어요 예. 사실. 바로 들어간 것도 있나 바로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엄청 늦게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한 달인 맞는 말씀이시네. 엄청나게 늦게 뭐 다 준비해놔라고 할 수 있는 포맷 다 해놓고 근데 지금 검찰의 반론은 뭐냐면 이미 제출한다 해놓고 안 했다. 네. 그쪽에서 말을 바꾼 거다. 검찰도 그거는 맞아요. 29일까지예요. 예. 20대 국회가 네. 30일부터는 당선인이 됩니다. 예. 소환 어렵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급히 서둘렀다라고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변호인 통해서 회계 자료 낸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지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급히 획득을 해야 되겠다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 사건 자체가 뭐 고소 고발로 시작되고 또 언론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과연 이렇게 빨리 할 만한 사건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를 통해서 그렇죠. 자료 나오면 거의 확인이 됩니다. 이거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예컨대 휴대전화에 뭐가 있다 그러면 빨리 압수수색 해야 되겠지만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계좌를 개인 계좌로 갔다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회계 자료 다 나와 있는데 왜 급히 이걸 가져오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들어가서 수사를 진행하고 나니까 이게 사실은 좀 난감해져 버린 게 민주당은 계속 지켜보자는 입장. 네. 그 말밖에 못 하죠 이제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아니 뭔가 뭐 제명을 하든 뭘 하든 해라는 취지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 뭘 알아야 제명을 하든지 하죠. 민주당도 이게 좀 깝깝한 부분이 네. 뭐 방법이 민주당으로서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어저께 이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우리 모두가 네. 가졌던 거의 근원을 좀 민주당이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윤미향 당선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어쨌든 30년 동안 이 운동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 할머니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이 패자들을 전쟁 범죄의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네. 이 운동 전체가 지금 훼손될 위기에 처해져 있고 네. 그 운동 전체의 대의명분을 잃어버릴 상황이 처해져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야말로 집권 여당이나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차원에서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가야 된다. 근데 그 운동 자체가 지금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완전히 부정당하고 당사자들에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국회의원 당선인 한 명의 문제는 이제 이미 넘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죠. 듭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뭐 정치적인 유불리라든가 뭐 당선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 네. 더 본질적인 문제에 민주당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아요. 요게 오늘 얘기의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KBS 1라디오 대표 아침 시사 프로그램 김경래 최강시사입니다. 여기 써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상